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99회 K랩 실무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를 먼저 확인할 건데요. 우측에 있는 회사명, 달빛전자, 회사 코드번호 0994,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전자제품과 관련된 거래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단기 제8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토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총 3개의 오류된 부분을 찾는 문제였죠. 사업자 등록증은 회사 등록 메뉴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기초정보관리의 가장 첫 번째 메뉴인 회사 등록 메뉴 클릭하겠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입니다. 오른쪽 내용과 사업자 등록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죠. 문제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겠습니다. 256 32 41 532 수정하면은 빨간색 색상이 없어졌죠.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9번의 종목이 일치하지 않네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종목이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죠. 전자제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관할 세무서 21번도 일치하지 않은데요. 사업자 관할 세무서는 서인천 세무서장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 가장 하단에 서인천 세무서장이 있습니다. F2 특수키를 누르셔도 되고 말풍선 모양 아이콘 누르셔도 됩니다. 서인천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천으로 검색해서 수정했고요. 이렇게 총 3가지를 수정했다면 모두 완료가 된 것입니다. 2번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전기분 재무제표 두 번째 메뉴에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인데요. 먼저 상품 매출 금액부터 차례대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 입력되어 있는 계정가복이나 금액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매출 금액이 일치하지가 않죠. 상품 매출 금액은 8,500만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여 금액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급여 금액도 92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추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 951번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38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한 후에는요. 오른쪽 계정별 합계 부분의 당기순이익이 문제와 동일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1119만 원으로 동일하죠. 이 부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3-1번이고요. 달빛전자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의 잔액을 토대로 주어진 자료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해야 하고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은 방금 했던 손익계산서 바로 밑에 전기분 재무제표의 세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이고요. 먼저 계정과목 외상매출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명과 금액 일치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배송상사 2,600만 원 일치하고요. 두 번째 받으러옴 보겠습니다. 받으러옴 클릭해 주시고요. 이장전자 900만 원인데 650만 원으로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9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 외상매입금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금액 우동부품으로 올바르게 금액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지급어음 자동케미칼 금액은 1,500만 원인데 6천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금액 1,50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차입금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금액이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과 거래처 모두 입력되어 있지 않네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F2 특수키 누르셔서 거래처 도움 코드에서 거래처 명을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송은행이고요.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고 주어진 자료만 입력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거래처 등록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두 번째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이고요. 먼저 거래처 등록은 탭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반 거래처와 은행을 입력하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를 입력하는 신용카드 탭이 있습니다. 이 중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와 있는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코드가 98003이고요. 거래처명은 신라은행 입력해 주시고요. 계좌번호는 오른쪽 1번에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 먼저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보통예금이 되겠죠. 예금 종류 보통예금 1번입니다. 다시 클릭을 신라은행 해주셔서요. 오른쪽에 계좌번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입력할 때는 다시 빼기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1203 다시 4562 다시 48571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시 표시를 꼭 빼기 표시를 해주세요. 추가로 입력해야 될 부분은 4번에 예금 종류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금 종류 보통예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들은 모두 입력을 해야 해서요.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번 사업용 계좌가 여와 부가 있는데요. 사용이 여이기 때문에 여로 입력해 주시면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는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4번입니다. 분계를 토대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인데요. 4-1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4-1번 7월 14일 거래이고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한 후에 날짜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6개월 전 거래처 화성상사에 대여해야 했던 대여금 7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당좌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먼저 당좌예금의 금액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구분의 3번 차변부터 입력해 주시고요. 당좌예금이 증가되죠. 금액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라는 예금 잔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총 70만 원과 이자 4만 원 모두 당좌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74만 원 당좌예금에 증가하게 되겠고요. 대변은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1년 이내에 회수를 할 목적으로 대여를 했던 대여금이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1년 이상이라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6개월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거래처는 화성상사의 금액을 대여해 주었었죠. 화성상사 코드 조회에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70만 원 대여금 있습니다. 대여금 70만 원 감소하게 되겠고요. 현재는 금액을 회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여금 감소합니다. 대여금 70만 원만 회수한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같이 받았죠. 이자를 받았을 때는 대변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 수익도 입력해 주세요. 4만 원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회계 처리하는 것은 단기, 나와 있는 계정 과목 그대로 단기 대여금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7월 15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7월 15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250만 원 매입하고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하였는데 부산 상사가 발행해서 준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총 합계금액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에 3번 차변 입력했고요. 계정 과목 상품 입력했습니다. 상품 금액 총 합계 금액인 2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지급을 전액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겠죠. 현금을 감소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래였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7월 28일 거래이고요. 날짜 먼저 7월 28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가 중요한 계정 과목이 아니라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본의 임시 계정인 인출금, 자본의 감소 역할을 합니다. 자본의 감소
가져오는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죠. 부분에 3번 차변 입력해 주시고요. 인출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5만 원 과태료 지급을 했고요. 5만 원 자본 감소하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전부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8월 2일 거래이고요. 8월 2일로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명세표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10일 후에 전액 받기로 했고요. 제송상사에게 판매를 했고 총 합계 금액은 50만 원이 확인이 됩니다.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영업수익이 발생하고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9분의 4번 대변 입력했고요.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401번 영업수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으로 처리하면 상품을 매입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품 매출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금액은 총 합계 금액 50만 원 거래 명세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차변에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 받지 못했죠. 11일 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아직 받지 못한 금액,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 제송상사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4-5번입니다. 8월 25일 거래이고요. 8월 25일로 날짜 수정하겠습니다. 마법상점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 300만 원을 조기에 지급해서 2% 할인받고 그 잔액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먼저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경우가 되겠죠. 외상매입금을 상환을 한 거래인데 먼저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되고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외상매입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마법상점 꼭 코드번호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매입금 금액은 총 300만 원 모두 상환했습니다. 대변에는 금액을 전액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는데요. 그중 조기에 지급을 해서 2% 할인받았죠. 2% 할인받은 금액은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에는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금액은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매입 할인은 상품과 관련된 참고 부분의 상품 확인해 주시고요. 148번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총 6만 원 할인받았죠. 대변의 금액 6만 원 할인 금액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해서 줬을 경우에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금액은 총 차액인 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상환했을 때 할인받는 계정 과목은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4-6번입니다. 9월 10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9월 10일로 변경하겠습니다. 8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1만 원을 중앙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먼저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예수금이 되겠죠. 현재는 예수금을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예수금 입력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예수금이 차변에 감소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총 11만 원 납부했습니다. 대변에는 모두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11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10월 1일 거래이죠. 10월 1일로 날짜 입력하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문구류 사무용품비를 문구점에서 구매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영수증 증빙 서류를 보면은 현금 부분에 3만 원 금액 확인되고요. 신용카드 등에 9만 원 확인되어서 총 합계 금액은 12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문구류를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차변에 사무용품비 800번대입니다. 829번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총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하죠. 12만 원 문구류 발생되었고요.
대변에는 금액을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하고요. 현금 결제된 부분 영수증에서 3만 원이라는 거 확인되고요. 3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미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신용카드사 회사명을 입력을 해야 하고요. 국민카드가 되겠죠. 국민카드 입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 9만 원 입력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정감으로 처리하는지는 문제에서 추가 정보로 주어집니다.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카드 회사명, 거래처명에 꼭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10월 14일 거래이고요. 날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출장 갔던 영업부 직원 김성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출장비를 정산했고요. 제출한 여비정산서는 다음과 같고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7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고요. 미리 출장비로 지급했던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했고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거래처를 입력할 때는 가지급금은 직원 이름을 꼭 거래처명에 입력해 줘야 됩니다. 먼저 출장을 갔다 왔죠. 이 경우에는 하변에 여비교통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800번대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총 사용한 금액 확인을 해보면 출장비가 실제 사용액이 27만 원 사용되고요. 지급액이 20만 원인데 이 지급액은 출장 가기 전에 지급을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확인되겠고요. 추가 지급액은 당좌 예금으로 지급을 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액 총 금액은 숙박비와 식비와 교통비를 모두 합산을 한 27만 원이 비용 발생되겠습니다. 대변에는 지난일에 먼저 지급했던 돈이 가지급금이 되겠고요. 가지급금 자산인데 현재 가지급금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는 가지급금 임시계정을 감소시켜줘야 됩니다.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대변에 입력을 했고요. 가지급금은 반드시 직원 이름을 입력해줘야 되고요. 직원 이름은 김성실 사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했던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초과로 7만 원이 더 발생했는데요. 이 초과 발생된 금액은 수표를 발행해서 줬기 때문에 대변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산이 7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출장을 마친 후에는 여비 정산서를 토대로 차변에 여비교통이 발생하고 출장 가기 전에 지급하였던 가지급금은 감소하고 가지급금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붕괴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오류가 발생되어서 잘못 입력된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5-1번이고요. 10월 22일 거래입니다. 날짜를 조회하면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붕괴가 있을 거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품인 전자제품 120만 원 원가를 서울시청에 기증했는데 2월 유통에 외상 판매한 것으로 잘못 처리했고요. 관련된 적유도 함께 수정해서 입력해야 하고 거래처 코드나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기증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차변에 비용 발생하게 되겠죠.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총 120만 원 기부했습니다. 대변에는요. 상품을 줬기 때문에 매출로 처리하면 안 되고 매출은 판매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아닌 실제로 사라진 계정 과목 상품 재고 자산을 감소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대변의 상품은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요를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적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1번부터 99번까지 이렇게 적요 발생된 거래에 대한 설명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적요를 선택을 해야 하냐면 8번 타계정으로의 대책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은 반드시 사왔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데 대변에 감소 처리를 했다면 왜 감소가 되었는지 적요 부분에 설명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타계정의로의 대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 볼 때도 상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적요 부분에 상품 적요 부분엔 반드시 8번 타계정의로의 대책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금액은 120만 원 상품 감소했습니다. 5-2번입니다. 12월 7일 거래이고요. 12월 7일로 날짜 변경하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500만 원은 임차료가 아닌 주식회사 세원에 지급한 임차 보증금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먼저 임차료로 잘못 처리를 했고 임차 보증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자산인데요. 이 자산을 지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차변이고요. 차변의 임차 보증금이라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의 증가인데요.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건물이나 토지를 반납했을 경우에 돌려줬을 경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처에게 다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 줘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받아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식회사 세원에 지급한 임차 보증금이기 때문에 세원을 검색을 해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 꼭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동일하고 대변의 보통예금도 일치합니다.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6-1번입니다. 12월 31일 거래로 모두 결산을 입력해 줘야 되고요. 결산경제의 반송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에서 단기 귀속분은 40만 원이다. 현재 이자 비용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요. 지급해야 하는 건데 미지급입니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하변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단기 귀속분은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40만 원 비용 발생하게 되겠고요.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결산에만 나오는 계정 과목입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미지급 비용입니다.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산 12월 31일에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총 40만 원 부채 발생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농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미수 금액 중에서 단기 기속분은 15,000원이다. 이자 수익은 받아야 되는 수익인데요.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 금액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도 증가하게 되겠죠. 하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미수 수익이라는 결산에만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에 해당하는 이자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15,000원 수익 발생합니다. 6-3번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의 기말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합니다. 먼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의 잔액을 찾아야 하는데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의 잔액은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두 번째 메뉴인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하겠습니다. 날짜 조회는 반드시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외상매출금은 당초자산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차변과 대변 차익인 잔액이 차변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차변금액 8,283만 원이 있고요. 이 8,283만 원에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1% 곱한 금액에 바로 아래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전기에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식이 8,283만 원에 1% 곱하고 26만 원인 전기에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을 차감을 해주면 56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바드러움도 동일하게 회계 처리가 되는데요. 바드러움 잔액 차변에 5,230만 원 확인되고요. 1% 곱한 금액에 바로 아래 전기에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 잔액인 9만 원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이 5,230만 원 곱하기 1% 빼기 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3만
3,000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들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날짜 조회는 반드시 1년으로 조회하셔야 되고요.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삼각 부분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반가로 5번에 대손 삼각 부분에 외상 매출금 방금 계산한 금액 56만 8,300원 입력해 주시고요. 받으러 온 방금 계산한 금액 43만 3천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후에는 왼쪽에 F3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6-4번도 입력한 다음에 한꺼번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볼게요.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초에 취득한 비품의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취득원가는 800만원, 잔존가액은 200만원, 내용연수는 5년, 그리고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정액법 공식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죠. 그렇다면 공식은 8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나누기 5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20만 원이 되겠죠. 12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4번에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4번 방가로의 세 번째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분에 120만 원 계산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것은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액법 공식 꼭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반가로 감가상각비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5번 대손상각 부분에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것도 6-3번 문제 입력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6-3번과 6-4번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 모두 입력을 했다면 왼쪽 상단에 F3 전표 추가 입력해 주시고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면은 미수수익까지는 6-1번, 6-2번 입력을 한 것인데 아랫부분은 모두 입력하지 않은 건데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결산 분기를 했고요. 완료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의 메뉴에 입력하기 위해서 답안 찾아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얼마인가? 1월부터 6월까지를 물어봤다면요. 6개월 상반기만 보면 되는데 총계정 원장에서 찾으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가볼게요.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클릭해 주세요. 총계정 원장을 클릭하면 탭이 월별과 일별이 있는데요.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볼 거기 때문에 월별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감은 보통예금을 물어봤죠. 보통예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F2를 누르셔서 꼭 조회해 주시거나 이 말풍선 아이콘 모양 클릭해서 조회해 주세요. 조회를 해주시면 출금된 금액을 물어봤죠. 출금 금액은 보통예금이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변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변 금액은 총 2,761만 6천원이 되겠네요. 보통예금에서 입금된 금액은 차변 금액 합계를 보셔야 되고요. 출금된 금액은 대변 금액의 아래쪽 합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의 출금은 대변 합계를 확인해 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2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상품 매출 금액을 물어봤고요. 월계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계표와 월계표 탭이 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월계표를 클릭할 거고요. 날짜는 4월부터 6월까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금액을 확인해야죠. 상품 매출 클릭해 주시고요. 상품 매출액의 총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상품 매출을 한 후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1,850만 원,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받은 금액이 7,490만 원, 그래서 총 합계 금액은 9,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9,340만 원이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의 금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월계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1-3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접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먼저 총계정 원장에서 확인을 해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으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탭이 일별과 월별이 있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월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해 주시고요. F2 계정 과목 누르셔서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 업무 추진비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부터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까지 조회를 했고요.
외를 하면 가장 많은 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월이 되겠네요. 154만 8천 원이고요. 가장 적은 월은 2월이 되겠네요. 60만 원입니다. 합산 금액을 물어봤죠. 그렇다면 1월과 2월의 합산 금액인 21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 꼭 클릭해 주시고요. 1번 찾았던 금액 2,761만 6천 원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2번 찾았던 금액 9,34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엔터. 마지막 합산 금액 214만 8천 원 입력해 주시고 닫기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답안 저장 꼭 눌러 주시고요. 전산회계 2급 99회 K랩 실무 문제풀이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